네, 반갑습니다. 용원토픽의 용원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포항과 부산 경기에 대해서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프리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, 여러분. 자, 홈팀인 포항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항. 작년 시즌에 좀 많은 이슈를 또 만들어낸 팀이 또 포항이기도 합니다. 38라운드 울산을 상대로 4대1이라는 이 스코어를 내면서 전북에게 우승을 선사한 팀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17라운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 완델손의 해트트릭으로 이 4대 0으로 이기고 있었던 이 경기를 후반 추가 시간에 내리 3골을 헌납을 하면서 조재환의 해트트릭이 있었죠. 5대 4로 역전패를 당한, 그로 인해서 해외 스포츠에서도 소개된 뭐 이런 경기가 또 있었습니다. 이 보는 사람은 참 재미있었겠지만 포항 팬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으시겠죠. 자,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작년 시즌 이 포항은 뭐 이런 보는 재미도 또 선사를 했고, 그리고 시즌 성적만 놓고 봐도 그래도 4위, 아까 아쉽게 이 서울과 승점은 동률이었는데 다득점에 밀리면서 3위를 좀 놓치는 바람에 아시아 챔스를 이번 시즌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는데,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즌 중반에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영입을 하고 또 영입이 되고 또 그 두 선수가 또 잘 버텨주고 완델손과의 이 궁합까지도 이 국내 선수와 어우러지면서 그래도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올 시즌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한 번의 시험 무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개인적으로 K리그1에서는 그래도 저는 포항을 좀 응원하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. 완델손의 공백이 사실 좀 제일 커 보이긴 합니다. 이 선수를 대신해서 오는 선수가 안양FC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이 콜롬비아 국적의 이 팔라시오스 선수가 이 완델손의 자리를 대신할 겁니다. 이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. 완델손 선수는 확실히 작년 시즌에 포항에서 살림꾼 역할을 톡톡히 해낸 선수였기 때문에 팔라시우스가 그 자리를 대체를 하면서 과연 이 완델손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,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, 상대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 완델손의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작년 시즌에 제가 이 안양과 대전 경기를 직관을 하고 나서 영상에서 이 K리그에도 이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선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.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, 피지컬이 워낙에 좋고 또 스피드 또한 굉장히 빠르고 거기에 발재간도 좋죠. 그리고 1대1 돌파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골 결정력까지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완델손의 자리를 잘 메울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하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이 허영준과 최영준도 올 시즌 또 한번 같이 또 이 포항과 함께 하기로 했고, 그리고 이 또 1588의 5가 되겠죠. 이 시드니 FC에서 브랜든 오닐 선수가, 이 선수도 이제 미드필더인데 이번에 또 새로 합류를 하면서 이 기존에 이제 팔라시오스, 브랜든 오닐, 일류첸코, 그 다음에 팔로세비치, 요 네 선수가 이 국내 선수와 잘 어우러진다면 저는 작년 시즌보다 오히려 이 더 좋은 이 성적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브랜든 오닐 같은 선수, 브랜든 오닐 선수는요, 왕성한 또 활동력이 또 나름 또 무기가 되고, 또 이 선수가 또 패싱력이 또 좋고,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수가 또 공격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또 이 최영준이라는 이 공수 겸비가 가능한 또 멀티 플레이어도 있고요. 문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없는 거는 아닙니다. 작년 시즌에 류현우 골키퍼, 강현무 골키퍼가 이 번갈아 가면서 시즌을 잘 치렀는데, 류현우 골키퍼는 올 시즌에 이제 볼 수가 없게 됐고요. 강현무 골키퍼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 좀 기복이 조금 심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
판단 미스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의 어떤 실책성 무브먼트 때문에 어떤 실점을 빌미를 제공을 한 그로 인해서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기가 몇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시즌 후반에 가서는 또 신들린 선방을 또 많이 보여준 또 경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현무 골키퍼가 이 기복 없는 이 골키퍼 능력만 좀 보여준다면 충분히 또 이 공격 축구를 또 잘 보여주는 이 포항에서는 좀 더 이 재밌는 경기력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, 거기에 이제 센터백의 김광석 선수 원클럽맨입니다. 올 시즌에 38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있는 선수 치고 그래도 올 시즌 좀 이 리그가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이 풀타임으로 좀 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작년 시즌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나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 폼이 좀 좋았었던 걸로 이 기억을 하는데, 그래도 올 시즌은 또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. 근데 대신에 이 포항 수비 자원이 심상민이라던가 거기에 안양의 팔라시오스와 같이 들어온 수비수 김상원 선수도 있고요. 거기에 이제 권한규, 상주 상무에서 이 풀백으로 또 잘 활약을 했죠. 거기에 이제 또 이 정광민, 그 다음에 김용환 이런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김광석 선수의 이 부재가 생긴다면 그 자리를 메울 선수는 그나마 그래도 있다. 분명히 또 이 팔로세비치와 이 일류첸코가 시즌 중반에 합류를 하면서 기존의 이 국내 선수들과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많이 났었고요. 그 부분에 물론 이 완델손의 역할이 분명히 또 컸었던 것도 사실이지만,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1588 라인 중에 5가 되는 이 브랜든 오닐과 또 8 중에 하나인 이 팔라시오스가 잘 적응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올 시즌 작년보다 좀 더 이 업그레이드된 이런 또 전력을 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기대가 되는 또 이런 포항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시즌에 많이들 아시다시피 경남과의 승강전에서 경남을 2차전에 2대0으로 이기고 거기서 이제 호물로가 이게 부산이다 이걸로 이제 조금 히트를 좀 쳤는데,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작년 시즌에 좀 성적을 좀 좋게 내는 데 있어서의 1등 공신이었던 노보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이정엽 선수가 이제 좀 시즌 초반에는 좀 보일 수가 없다. 노보튼이 선수 같은 경우는 수시냐르, 그 다음에 디에고, 이 외국인 선수들이 좀 호물로와 함께 전부 다 좋은 역할을 했는데, 호물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선수는 전부 다 이 원소속 팀으로 이적을 하거나 임대로 돌아가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거든요. 그 대신에 이제 데리고 온 선수가 안산에서 작년 시즌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빈치신코가 이 노보트니 자리를 좀 대신할 거라고 보고요. 거기에 이제 수신야를 대신해서 이 도스톤백이라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선수인데 작년에 J2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올 시즌에 이제 부산에 합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정엽 선수 같은 경우는 탈장으로 인해서 아마 시즌 초중반까지는 좀 출전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. 아시는 분들이 또 혹시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이 K리그의 아탈란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이제 득점이 작년 시즌에 73득점, 그리고 실점이 47실점인데 득점만 놓고 보면 작년 2019 시즌 K리그 1, 2 다 합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낸 팀이 바로 부산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조덕재 감독 같은 경우는 또 이 부산과의 또 약간의 좀 이 재밌는 또 히스토리가 있죠. 2015년도에 수원FC를 이끌던 조덕재 감독이 승강전에서 부산 아이파크를 만나서 부산 아이파크를 강등시키고 이 수원FC를 또 1부 리그로 승격을 또 시킨 또 장본인이기도 합니다. 이 5시즌 만에 K리그 1으로 돌아오는 이 부산 아이파크인데,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부산 아이파크를 또 이끌고 이번에 또 승격을 한 게 또 조덕재 감독이라는 거. 이 조덕재 감독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포항만큼 공격적인 이 성향이 강한 감독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보트니, 그 다음에 이 이동준, 그리고 이정엽, 그리고 호물로 이 선수들이 각각 14골, 13골, 12골 이렇게 이 많은 득점을 내면서 이 네 선수 총 합이 52득점이나 됩니다.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J2 리그에서 이번에 영입된 도스톤백의 이 센터백 자리와, 그 다음에 안산에서 이번에 새로 이적을 한
이 빈치신코가 과연 원래 이 작년 시즌에 있었던 친구들 그 이상으로 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, 이게 조금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. 그리고 이 작년 시즌에 그렇게 많은 득점을 내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했었던 중심 선수는 바로 호물로입니다. 이 호물로 선수가 팀 내에서도 가장 많은 득점을 내기도 했지만 또 많은 또 어시스트도 이동준 선수와 함께 또 했거든요. 그래서 이 결국에는 호물로와 이동준 선수가 이 전반기에는 빈치신코와 합을 이뤄서 좀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. 물론 이 김진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박종우 선수 예전에 이 독도 세러머니를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됐었죠. 그 선수도 역시나 오랜만에 지금 이 1부 리그에서 이제 뛰게 됐는데 부산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작년 시즌하고는 조금 이 다른 환경에서 뛸 거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요 경기는 포항이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 용병들이 작년 시즌에 엄청나게 좋은 어떤 이 성적을 내면서 부산 아이파크가 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크게 또 활약을 해줬는데, 그거에 1등 공신인 이 세 선수가 빠지면서 그 공백 자리를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고, 이 수원FC에서 김병호 선수가 이번에 영입된 거는 굉장히 좋은 어떤 영입이라고 보는데, 이 선수가 또 부산 선수들과의 또 융화가 잘 될지, 또 빈치신코 같은 경우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요. 이번에 이제 이 2년 차에 접어들게 됐는데, 이 선수가 굉장히 조금 다혈질의 성격이고 또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. 그래서 작년 시즌에 이제 2번이나 퇴장을 당한 이력도 있습니다. 또 가장 많은 또 옐로 카드를 받은 또 용병 중에 한 명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약점이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, 무엇보다 부산 아이파크는 47실점이라는 실점률이 굉장히 또 높습니다. 상위권 팀 치고는. 물론 포항도 이 49실점으로 물론 만만치 않죠. 두 팀 다 색깔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 두 팀 다 굉장히 공격적이고, 그리고 이제 또 라인을 많이 끌어올려서 이 공격을 또 즐기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이 수비가 또 그만큼 헐거워질 수밖에 없는 이런 두 팀인데, 누구의 창이 더 세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은 갈릴 것이다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막연하게 좀 예상을 하면은 그래도 포항이 조금 더 이 부산의 창보다는 좀 더 날카롭지 않겠느냐. 아무래도 이 완델손의 공백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좀 강력한 이 공격수인 이 팔라시오스를 영입을 했고,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류첸코와 이 팔라시오스, 일류첸코와 팔루세비치, 최영준과 허영준이 또 이번 시즌에 또 포항에 있으면서 또 좋은, 또 더 나은 또 안정감 있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 공산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래도 이제 언더독 입장에서 부산이 올라와서는 이 5시즌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또 새로운 K리그 1에서의 첫 경기가 좀 심적으로 좀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고, 상대적으로 이 홈팀인 이 포항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경기력으로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승리를 할 공산이 크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의 승리와 함께 스코어는 대략 그래도 이제 이 공격 대 공격인 이 맞불을 놓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골이 좀 터지지 않을까 해서요. 대략 한 2대 0에서 3대 0 정도로 조금 여유 있는 포항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포항의 승리를 한번 점쳐보고요. 저 역시도 이제 팔라시오스를 또 응원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 것만큼 내일 경기를 관람하면서 한번 또 다음번 이 포항과 부산의 경기 또 프리뷰 때 또 한번 지난 경기를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영상 강원과 서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끝!